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974년 호랑이띠의 2022년 운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병일간, 정일간, 그리고 무일간, 기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병일간과 정일간을 살펴보면요. 금전을 보겠습니다. 금전은 유동성이 막히기 쉽습니다. 즉, 자금의 어떤 막히는 것들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큰 방해를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금전이 막히는 걸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또 이런 것들이 막히는 원인을 몇 개 보면 보통 당해년도에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3, 4년 전 아니면 5, 6년 전 또 짧게는 2, 3년 전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어떤 문제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금줄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즉, 몇 년 전에 차입한 부채의 부담이 커지고,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고, 또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이자나 원금 손실인 원금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, 2022년에는 상당히 그것이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또 투자 자산의 현금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합니다. 내가 마땅하게 당연히 이걸 팔면은 자금이 회수되고 그 자금을 다른 데 운용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투자한 어떤 자산의 현금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그런 자금의 운용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금전 유동성의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때 가서 금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좀 미리미리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정일간과 정일간이라도 74년생 호랑이띠한테는 이동수는 존재합니다. 그런데 이동수는 선택형이 되는 거죠.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옮길 기회는 주어집니다.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습니다. 또 근무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의 이동도 내가 선택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럴 때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새로운 문서의 취득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서를 취득하실 분이나 어떤 청약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때 어떤 문서운을 갖다 놓고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좀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다만 이렇게 문서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서 금전 유동성이 막힐 수 있다는 것,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자, 인간관계를 보겠습니다.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지게 됩니다. 또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고 또 새로운 관계가 맺다 보면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 활동이 좀 약간 제약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활동에 지장이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. 사업운을 보겠습니다. 잘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을 보면 잘 되는 사업은 일단 임대사업이라든가 인허가 사업, 그리고 관급공사, 계약에 의한 공사들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다만 요식업이나 제조업, 또 학원업, 컨설팅업, 창작하는 일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. 자, 건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위나 소화기관, 또 여성분들이라면 자궁, 또 남녀공이 폐나 호흡기, 대장 이런 쪽이 좀 약화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. 이런 경우 뭐 어떻게 조심할지 모르겠지만 건강 검진을 갖다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받고 세밀하게 받아보는 것, 이런 걸 좀 권해드립니다. 자, 조언을 좀 해보면요. 새로운 일은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자유로운 활동이 방해받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은 새롭게 벌어지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답답하다고 느낍니다. 그래서 답답함을 참고 견뎌야 할 시기,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. 자, 무일간과 기일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돈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흐름이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. 일단 한 해는요. 근데 다만 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도 있고요. 또 세금 납부 등이
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세금에 대한 어떤 납부할 돈이라든가 이런 건 미리미리 좀 챙겨놓고 쓰지 않는 것, 이게 좀 필요합니다. 또 부채가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고 이자 납부가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. 또는 부채를 갖다가 일부분을 갖다가 갚으라는 금융기관의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금융기관의 상환 요구에 대해서도 이때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자, 이동을 보겠습니다. 이동수와 계약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동수를 먼저 살펴보면 직장의 이동이라든가 또 직장 내에서 보직의 이동 또는 근무처의 이동도 이동수에 속합니다. 또 사업장 장소의 이동이나 매장의 이동 경우도 이렇게 이동수에 속합니다. 또 새로운 계약에 따른 내가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이동을 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될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인간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애정관계 포함입니다. 새로 시작한 일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. 근데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피로감인 상당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. 새롭게 만들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주느냐가 사실은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강 유지를 위한 포인트가 됩니다. 자, 사업운을 보겠습니다. 좋은 것들은요, 좀 긍정적인 부분은 관급공사라든가 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처럼 큰 조직과 어떤 계약을 맺어갖고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. 그런데 제조업이나 요식업, 학원업, 컨설팅업,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규모를 좀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. 물론 사주와 대운에 따라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. 자, 건강을 보면요.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새로운 일을 하고 어떤 예상치 못한 비용이 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강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위험이 굉장히 노출될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가 중요한데 이때 올 수 있는 병증은 위, 대장, 호흡기, 소화기관, 폐 이런 부분으로 좀 병증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무일관과 계일관한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일은 많아지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커집니다. 또 내가 어떤 특정 일을 맡으면 그 일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이 내가 묵묵히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의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 관리 못하면 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1974년생 호랑이띠의 2022년 운세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